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학생들의 진로 진학 지도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정보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상담을 오는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른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여전히 이과인지 문과인지에 대해서도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은 방송을 통해서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진로 진학 지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진로 진학 지도를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도 따로 계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검사 시스템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와 이런 적절한 진로 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학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인터나 또는 로컬 학교들의 경우는 이런 진로 지도 이런 부분들이 전무할 수도 있어서,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를 보시고 개인적으로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좀 파악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성격이나 적성을 파악하는 거는 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제가 많이 보고 경험하는 일들인데, 어머님, 아버님하고 학생하고의 어떤 성격의 차이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성격에 대한 부분, 아이의 성격, 이게 서로 전혀 달라서 이렇게 맞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학업적인 어떤 저하 또는 목표 상실 이런 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아이는 어떤 스타일이고 또 나는 어떤 스타일이고 또 우리 집사람이나 또는 남편이 이런 스타일,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보시는 게 전체적인 뭐 학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정의 평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의 학업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의 학업 스타일이 굉장히 뭐 혼자서 열심히 잘하는 스타일, 또는 뭐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스타일, 또는 학교 공부에 굉장히 매진하든지, 또는 뭐 학원에서 누구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지도를 해줘야지 된다, 이런 그런 스타일에 따른 도움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적성에 따른 어떤 직업 이런 부분들도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진로에 관련돼서는 네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격 검사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이성적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성격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성, 우리 아이는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거의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격 검사나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드리는 온라인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또 어머님들이 좀 찾아보시고, 또 유료로 비용을 뭐 감당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또 그런 면에서도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학습 진단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 스타일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학습 진단, 그리고 진로 탐색, 이제 어떤 길을 가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네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진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우리 블루아이 에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더 고민하고,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저학년 학생들의 컨설팅 부분은 이런 네 가지 형태의 어떤 검사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케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성격 검사를 좀 해보죠. 어머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MZ 세대들은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MBTI 검사죠. 이 MBTI 검사인데, 이 MBTI 검사는 사실 온라인에서 MBTI 검사 치면 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요 16 Personalities라고 하는 요 사이트예요. 요 사이트에 가시면 MBTI 검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MBTI하고 구글 치시면 요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검사 시간이 12분밖에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12분밖에 안 돼 있어서 요거 하시면 대략적인 자기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하면 이게 16 personality처럼 16개의 성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16개의 성격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I라고 앞자리에 지금 I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주로 내성적인 성향들이에요. 요 위에 8개가 내성적인 성향인데 그다음 뒤에 이제 S 또는 T, F, J, P 뭐 이런 게 붙음으로 해서 성격들이 이렇게 좀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8가지는 E 타입인데 요거는 외향적인 타입. 여기 외향적인 타입인데 이 내성적인 타입하고 외향적인 타입은 정말 안 맞습니다. 정말 안 맞습니다. 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성격 때문에 끌리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같은 아이끼리 사시는 분도 있고 같은 이끼리 사시는 분도 있지만 아이랑 이가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이는 I 타입이고 어머님은 E 타입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생은 학교에서 에너지를 다 빼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좀 쉬고 싶어. 근데 어머니는 E 타입이야.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 돌아오면 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오늘은 뭐가 있었니? 선생님은 어땠니? 친구들은 뭐 했더니 그냥 계속 물어보고 그 답을 얻어야 돼요. 아이는 I 타입이라서 내성적이라서 쉬고 싶어. 말하기 싫어. 이미 학교에서 에너지를 다 뺐어. 근데 엄마는 에너지를 아이랑 대화하는 걸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님이 E 타입인지 I 타입인지 I가 I인지 E형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서로가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꼭 해보십시오. 아이도 하고요. 어머님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도 하시고 그리고 바깥분도 하시고요. 요거 12분밖에 안 걸리는 건데 되게 간단한 거죠. 뭐 굉장히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내성적이라 해도 내성적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진짜 내성적인 성향이 있고 내성적이지만 약간 외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옵니다. 수치상으로 표현되는 걸 하려면 정식으로 MBTI 검사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검사를 해보시고 데이터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뭐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꼭 틀린 건 아니니까 이런 검사를 꼭 해보시고 우리 아이와 우리 학생 그리고 어머님 또는 아버님 서로 간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하시기를 정말 간곡히 저는 부탁드리는 편입니다. MBTI 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심리검사 또는 적성검사 이런 걸 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거의 하는 검사가 이겁니다. 커리어넷이라고 하는 여기 들어가시면요. 커리어넷에 들어가시면 여기 진로 심리검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진로 심리검사. 그래서 이 진로 심리검사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까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만 하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머님도 하세요. 어머님도 하시고 아버님도 시간 되시면 하시고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굉장히 정확한 편입니다. 이 진로 심리 검사를 이렇게 누르시면요. 이런 게 나와요. 고등학생인데 자기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기 이해에 중고등학생용 심리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학부모가 하시면 또 학부모 진로검사도 나와요. 심리검사가 나와요. 그리고 진로 정보 탐색 그렇게 하면 이제 직업 정보나 미래 직업 이런 거. 그 다음에 진로 동영상 이런 것들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하면서 좀 보면 참 좋은 내용들이 있는 동영상들인데 학생들은 이렇게 좀 재미없어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너무 많은 재밌는 영상들이 있어서 이쪽에서는 영상들이 그렇게 썩 재미있지는 않아서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읽어보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심리검사예요. 심리검사를 누르면 이런 심리검사 이렇게 해서 뭐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회원가입을 하면 자기 검사 기록이 남기 때문에 검사 기록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하시면 또 종합적인 것도 좀 볼 수 있어서 뭐 회원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6개의 검사가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직업 적성 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 직업 흥미 검사, 가치관 검사, 흥미 검사, 개발 역량 검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직업 적성 검사를 보시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나눠져 있죠. 네. 이게 보시면 실제로 해보시면 단순하게 클릭하면 넘어가요.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그럼 다 하고 나면 결과가 다 나옵니다. 검사 시작 누르면 그냥 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뭐 결과를 보면 어떤 직업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직업 흥미 검사나 또 H나 K형이 조금 다르거든요. H형하고 K형하고 이렇게 직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하는 게 또 좀 다른데 이런 걸 해보면 자기 직업이 어떤 쪽으로 가면 좋겠구나. 좀 문과인지 이과인지 특히 뭐 문이과 중에서도 또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약간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시된 직업들이 4차 산업 이후에 어떤 새로 나타날 직업군은 없어요. 네, 그건 아직 없는 직업군들이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 옛날 직업군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과 쪽인지 문과 쪽인지 또는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검사하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보시면 어머니 시간들이 짧잖아요. 이거 하루 날 잡아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해보시면 좋고 요거를 따로따로 하기 싫다. 그냥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 그러면 요거 밑에 가면 이렇게 아로 플러스라고 해서 하나 있어요. 요 아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거 시작하시면 아까 있던 6개 검사를 다 해볼 수 있습니다. 다 해볼 수 있습니다. 다 해보면 여기처럼 이런 게 나와요. 직업 적성, 흥미, 가치관, 그다음 개인적으로 준비된 결과, 뭐 그다음에 진로 탐색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어넷에 들어가서 이 아로 플러스를 해보면 자기가 스스로가 어떤 상태이고 그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지는 방향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걸 어렴풋이나마 그래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주로 중학교 한 9학년 정도쯤에는 이거 해보면 좋거든요. 9학년 정도쯤 하고 또 좀 지나서 한 10학년 후반이나 11학년 때 이렇게 좀 해보고 그러면 성격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좀 나오지만 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유료 검사인데요. 이거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다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다 하는 것인데 이게 네오 성격 검사라고 해서요. 성격 검사를 하는데 요 네오 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 특징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성격 검사 플러스 행동 장애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한 검사를 해요. 불안이나 공격성, 우울, 또는 사회적 위축, 또는 정서적 충격, 또는 반사회적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네오 검사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성격 검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약간 이게 부정적인 측면들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예방하거나 또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하다고 하면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아이가 약간 부적응이라든지 또는 불안 증세가 좀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그런 면이 좀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지를 좀 찾아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요 실험 검사가 괜찮습니다. 다만 이 네오 검사는 온라인상에는 없어요. 온라인상에는 없고, 그 다음에 개인이 신청해서 하면 조금 비싼 게 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하시면 네오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검사 사이트들이 있고 유료 검사를 진행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랜드 검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오나 또는 커리어넷에서 했던 거나 또는 뒤에 보여드릴 뭐 MLST 같은 거나 여러 가지들 중에서 홀랜드 검사는 약간 조금 옛날 거라는 그런 인식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 홀랜드 검사가 이렇게 왼쪽에 여기 보시면 진로 발달, 진로 성숙, 진로 적성, 그 다음에 계열 적성, 전공 적성 이런 것들이 세분화돼서 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 나눠져 있는 것들이 학년별로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학년별로 다른 거를 쭉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이가 어떤 직업 적성을 좀 가지고 있는지를 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홀랜드 검사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이 홀랜드 검사는 유료 검사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사 구매하기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도 있고 또 간단한 약식 형태로 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개인 블로그에 많이 떠돌아다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걸 해보셔도 괜찮긴 하지만 제대로 하시려면 이런 검사를 구매하셔서 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검사들이 대부분 다 학교에서 단체 구매를 한다든지 또는 어디 뭐 학원 이런 데서 단체 구매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단체 구매를 하면 좀 많이 떨어지는데 개인 구매를 하시면 조금 비용이 비싼 거 감안하시고 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럼 가격 다 나오니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하시면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좀 필요하다 하시면 저는 꼭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LST라고 해서 이건 이제 학습 전략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정서적인 부분도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 우리 아이 성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동시에 학교 내에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있는지 또는 경쟁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뭘 피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이런 시간 관리나 환경, 태도, 뭐 노트 필기를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보는 게 이게 이제 MLST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한양대학교에 있는 자료를 뽑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MLST 같은 경우는 지금은 원래 최초에 그 MLST가 나왔다가 지금은 MLST2라고 그래서 조금 더 개선되어 있어 청소년용으로 이렇게 학습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이제 학습하는 형태가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는 건지 또는 학교 생활 내에서의 경쟁을 즐기는지 아니면 회피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습 전략 검사도 이것도 개인 구매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개인 구매 하시더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MLST의 이 검사에 있어서의 하나의 단점은 한국 교육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의 일반 중학교나 일반 고등학교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터를 다닌다든지 로컬을 다닌다든지 하는 경우는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네오 성격 검사나 MLST 학습 전략 검사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한국 국제학교들은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해외 한국 학교들은 한국 교육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이런 진로지도 교육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LST나 네오 검사를 하는 거고요. MBTI 같은 경우나 또는 아까 보여드린 커리어넷 같은 이런 거는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충분히 온라인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어머님들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개인 구매 또는 뭐 단체 구매 또는
그냥 무료 온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 좀 좋은 것들이 하나 생겼어요. 네, 이게 뭐냐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진학 지도에 대한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특별시만 특별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에도 이런 게 있고 지방교육청들이 다 비슷하게 생긴 이런 정보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잘 모르세요. 부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충청북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잘 돼 있는데 그래도 서울 쪽이 조금 더 낫습니다. 서울 쪽이 조금 더 나은데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요거 치시면 돼요.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 네,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 또는 뭐 서울특별시 교육청 여기 찾아 들어가셔도 돼요. 네, 이런 거 찾아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첫 화면 딱 뜨는 거거든요. 첫 화면 딱 뜨는데 어머님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재외국민 전형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여기 가셔가지고 뭐 이런 상담 프로그램 가셔서 우리 애가 해외에 살고 있는데 이거 하셔봐야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님들이 얻으셔야 되는 거는 요 밑에 있는 요거예요. 진로 심리 검사. 요거 얻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중도 귀국하시는 경우, 중도 귀국하시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정보 이런 거 조금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혹시 수시 원하시는 경우는 수시 전형 이런 거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사실 우리 재외 국민에게는 조금 불필요한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네. 자, 그래서 진로 종합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진로 검사 있죠. 이렇게 여기 진로 검사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진로 심리 검사에 다 있습니다. 요거 그냥 들어가셔서 하시면 돼요. 여기는 다 무료입니다. 온라인으로 회원 등록하시고 회원 가입하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성격 유형 검사, 직업 흥미 검사, 다중지능 검사, 그다음 직업 가치관 검사 다 나옵니다.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이런 거 잘 해놨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해볼 수 있고요. 그럼 결과도 이렇게 나옵니다. 성격 요인은 어떻다. 그다음에 뭐 능력, 흥미, 가치관, 내적 가치관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유료로 검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 결과지가 굉장히 좀 세분화돼서 나와요.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오지만 실제로 여기 교육청에서 관련된 자료들은 조금 단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전체를 다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그 아까 보셨던 그 사이트 내에서의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모아서 굉장히 그 좋은 자료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만 이제 어머님들이 간단하게 하시면 또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진로 심리 검사를 하다 보면 또 흥미, 적성 검사, 아까 K형, H형 아까 보셨던 거 있죠? 커리어넷에 있었던 그런 똑같은 그런 검사들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던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네.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이런 데서 진로 검사를 하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들을 검사를 다 해볼 수 있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린 사이트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요 정도만 해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 번 하고 나서 끝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학생 때 아이들의 생각이나 성격이 좀 다르고요. 고등학생이 돼서 또 좀 다르고요.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취업할 때쯤 되면 영 달라져요, 또. 네. 그러니까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인데 환경에 따라서 약간 외향적으로 조금 바뀌기도 하고 외향적인 친구가 약간 내성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굉장히 감성적이었던 친구가 교육을 받으면서 이성적으로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바뀌어요. 그래서 한 번 했다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1년에 한 번씩 정도라든지 뭐 안 되면 한 2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검사를 좀 해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성격은 어떤지, 적성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심 분야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이 항상 이렇게 올드 버전들이 많으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이 검사를 하더라도 정말 사회적으로 활동할 때는 10년 지나서잖아요. 10년이 훨씬 지나고 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세계는 또 어떤 가치를 요구하게 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뭔가를 한번 다 했다고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지속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버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하게 이렇게 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뭐 온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오는지 왜 오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럼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어머님들도 자료 많이 찾아보시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서로 정보를 막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기별 학습 전략을 적절히 세우셔야 됩니다. 중학생일 때,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고2가 됐을 때, 이제 입시를 바로 치를 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시기별로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관련돼서 어머님들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블루에드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카카오톡과 위챗 이 아이디를 보시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제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댓글로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두셔도 저희가 즉답은 안 해드리더라도 파악되는 대로 답을 이렇게 유튜브 상에다 올려드리든지 또는 개인적인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진로와 진학에 대한 부분들 어디서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